예,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최태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여기 이 자리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말씀을 들은 분도 계실 거고요.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건데요.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잠깐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노동법상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업을 시작한 지가 지금 만 22년째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2018년 10월부터 우파 시민운동에 좀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3년 한 지금 7, 8개월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파 시민운동에 뛰어든 계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탄핵을 보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정책을 펴는 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다. 제가 모르면 몰라도 그런 것이 뻔하게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중에 아이들이 저를 원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저를 우파 시민운동에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3년 8개월 가까이 이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우파 시민운동을 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파 시민운동 내에서도 참으로 반성할 점들이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운동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는 했습니다만 뭔가 사람들이 간절함들이 모인 그 힘들이 있는데 힘들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모으고 조직화하고 이런 것들은 뭔가 좀 부족한 점들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제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는데요. 이 지방선거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두었죠. 예, 뭐 압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가장 큰 아쉬웠던 점들을 통상 세 가지를 보통 들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강용석이가 끝내 단일화하지 않는 바람에 강용석이가 얻었던 표가 1%가 안 됐거든요. 0.95%였습니다. 그것이 김은혜를 낙선시키는 결정적인 것이 되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서울시 교육감이죠. 교육감 선거에 조전역하고 박선영이가 단일하지 못하는 바람에 또 좌파 교육감에게 교육감 자리를 또다시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계양을 선거구에서 이재명이를 낙선시키지 못했던 것, 이 세 가지가 이번 지방선거에 참 대표적인 참 안타까운 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부산은 뭐 모든 걸 다 이겼잖아요. 모든 그 구청장, 시의원 뭐 다 싹쓸이 한 것입니다만 부산만 놓고 보면은 뭐 100% 완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참 아쉬운 점들이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정치인들에게 모든 걸 다 맡겨놓고 우리 바깥에서 있는 우리 시민단체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이냐, 우리 시민단체 해야 될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지만 100% 모든 걸 다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사람은 아닌 것이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우리 시민단체에서 볼 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다 맡겨놓고 모든 걸 믿고 따라갈 만한 정당이냐, 거기 의문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선 하나만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준석이란 당대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을 당대표로 계속 남겨두면서 뭔가 역할을 기대를 해야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앞으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이가 그동안 해온 걸 보면은 그대로 놔둬서 안 된다, 갈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기 앉으신 분들에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요. 오늘 앉으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이란 국민의힘의 당대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기대하고 계속 뭔가 역할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이렇게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석이란 당대표. 찾아야 됩니다. 예. 질문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준석이는 빨리 쫓아내야 된다. 예, 예. 뭐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시네요. 예, 예. 뭐 같은 말 생각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기가 참 편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세 가지 아쉬운 점들에 사실 이준석이가 영향을 미친 게 두 가지였잖아요. 경기도 도지사의 강용석이를 복당을 받아줬다면 뭐 당연히 단일화가 된 것이죠. 그러면 경기도 우리가 떼어서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끝내 물론 강용석이도 끝내 사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온 게 잘못이죠. 어쨌든 그러나 그 원인을 제공한 게 이준석이잖아요. 예, 그리고 복당입니까? 입당입니까? 저는 입당이로 생각합니다. 복당이 아니고, 왜냐하면 당 자체가 완전히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입당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준석이가 그걸 이제 허용하지 않는 바람에 경기도지사를 빼앗겼잖아요. 경기도지사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리인데 빼앗겼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출마했던 그 계양을지구, 이게 원래 누가 나올라 했습니까? 윤희숙이가 나올라 했잖아요. 윤희숙이 나올라 했는데 윤희숙이를 컷오프 시킨 사람이 바로 이준석입니다. 예, 그래서 윤헌영인가 그분이 어떻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뭐 이제 이재명이가 기사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게 바로 이준석이다. 원인 제공한 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준석을 당대표로서 참 역할을 많이 했다. 계속 키워야 된다라고 한 사람 있잖아요. 누가 있죠? 하태경이가 나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 하태경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여쭤보겠습니다. 하태경이가 지금 해운대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3선을 하고 있으면서 부산에 국민의힘 당위원장도 했잖아요. 나름대로 정치적인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태경이가 다음 선거에 계속 당선해갖고 앞으로 큰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하태경이 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니까 참 말씀드리기가 참 편합니다. 자, 이번에 이재명이가 사전에 여론조사에서는 윤헌영입니까? 그분하고 거의 박빙의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0%가 넘게 차이가 났잖아요. 10.5%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틀렸다. 아니면은 10% 이상 차이 난 게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자, 그것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예, 손 내려주시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하고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부정선거일 수도 물론 있겠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좌파들의 조직력의 힘이 굉장히 컸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자가 좌파 내에서 국민힘 민주당에서는 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로 자기들은 이제 인정을 하는 인물이잖아요.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이는 결코 떠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자기들 내에서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 전국적으로 봐서는 좌파의 조직력이 상당히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이번에 전국 선거에서는 좌파의 조직력이 굉장히 약화됐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정권 교체를 정권 교체가 된 데 대한 허탈감, 그리고
뭡니까 검수완박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고 느낀 실망감들이 합쳐가지고 이번 선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선거 우리가 지겠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그 민주당 지지자들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이만큼은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개명을에 좌파의 모든 조직력이 집중되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좌파의 조직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첫째가 공조직이고 두 번째가 사조직입니다. 공조직과 사조직. 물론 이제 공조직은 지금 정권 교체가 되므로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질 갈 거예요. 그러나 사조직의 측면에서 좌파와 우파의 사조직을 비교해 보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좌파의 사조직의 가장 큰 조직이 뭡니까? 좌파의 사조직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이 민노총이죠. 예, 민노총이 가장 큰 사조직입니다. 민노총이 있고 정교조 있고 민변 참여연대 이런 것들이 좌파의 사조직 중에서 대표적인 조직이죠. 그런 좌파의 사조직은 조직력이 어마어마하게 막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호남향후회라는 조직도 있습니다. 호남향후회 호남인들이 모두 100%다 좌파는 아닙니다만 대다수 사람들이 좌파라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호남향후회라는 조직도 어마어마하게 튼튼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민노총을 비롯한 그런 좌파의 사조직과 호남향후회를 비롯한 그런 조직들이 우파의 사조직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조직들이에요. 조직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엄청난 조직들입니다. 민노총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민노총의 조합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100만 명이 넘었어요. 100만 명이 넘는 사조직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우파는 사조직을 거의 키우지 못했어요. 우파 사조직은 기독교 조직 말고는 내세울 만한 조직이 거의 없어요. 기독교 조직이 유일하게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파 사조직도 물론 우파 시민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있지만 제가 겪어본 우파의 사조직은 그 활동가 대표자 몇 사람 빼놓고는 없어요. 실체가 거의 없는 조직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민노총은 문재인 5년 동안에 그 전에 몇 명이냐 하면 70만 명인데 이 5년 동안에 30만 명 더 늘었어요. 100만 명이 넘어가지고 지금 11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들은 민노총에 있는 조합원들은 대부분 공공기관, 그다음에 대기업 이런 좋은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들은 연봉이 보통 한 1억씩 되는 친구들이에요. 월급이 최하 500~600만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의 1%를 거의 노조 회비로 매달 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모이는 회비가 연 수백억이에요. 100만 명이 넘는 조합원과 매월 거두는 월 회비가 수백억이 되는 민노총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민변, 참여연대, 민변은 법률적으로 다 뒷받침하고 있고요. 참여연대는 온갖 민간단체들을 다 그들에게 단체, 참여연대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국이도 참여연대 출신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좌파 사조직에 비해서 우파 사조직이 너무너무 약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좌파는 사조직과 공조직 총동원하면은 그 표가 여론조사를 넘어설 수 있다 이거죠. 여론조사에 5% 10% 뒤지는 거를 조직을 통해서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 전화하고 손을 잡고 같이 차를 태워가지고 직접 투표소로 데리고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우파 사조직이 과연 그 정도 힘이 있느냐? 너무너무 힘이 없어요.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좌파가 권력을 장악하는 두 가지 전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가 기동전, 그리고 두 번째가 진치전, 이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기동전과 진치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좌파와 싸울 때 반드시 숙지해야 될
지피지기의 가장 핵심적인 전술이에요. 기동전이라는 것은 그들의 힘이, 물리력은 힘이 강할 때 폭력적으로 뒤집어엎는 게 기동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동전이 바로 뭐냐? 6.25 전쟁. 이게 가장 큰 기동전이었고요. 그리고 6.25 전쟁 이전에 세 가지 기동전이 있었어요. 첫째가 대구 10월 폭동, 두 번째가 제주 4.3 사건, 세 번째가 여순 반란 사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18도 저는 좌파의 기동전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의 기동전은 다 실패했죠.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그 원인은 한미동맹이란 튼튼한 안보 동맹이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좌파는 기동전을 실패하는 바람에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작전을 바꾼 거예요. 그게 바로 진치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진치전. 그러니까 좌파와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진치전이에요. 진치전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좌파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진치전의 개념은 뭐냐? 그 진치전이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은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시자라고 하는 그람시라는 인물입니다. 그람시가 만드는 진치전이라는 개념이 세계사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거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예요. 진치전의 개념이 뭐냐 하면은 좌파가 시민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좌파의 시민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시민단체에서 대중의 생각을, 사상을 그들에게 동조하도록 만드는 전략이 바로 진치전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진치전의 가장 앞장선 자들이 누구냐? 정교조예요. 정교조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학생들부터 역사와 이념을 좌파적 역사관, 좌파적 가치관을 다 심어놓은 게 바로 정교조가 진치전의 가장 앞장선 천병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민노총이나 민변, 참여연대 그 외에 수많은 좌파단체들이 그들은 진치전이라는 개념을 아주 기본적인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우파의 단체들이 과연 우파적 가치, 우파적 역사 이거를 과연 우리 대중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학습시키는 그런 역할을 과연 해왔느냐 이거죠. 기독교 단체 말고는 그 역할을 한 단체가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그냥 개별적으로 한두 사람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강의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런 역할 한 분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거 조직적으로 한 단체가 없다 이겁니다. 좌파의 진치들과 대항할 수 있는 우파의 진치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 저는 그거를 자유의 진치라고 표현합니다. 우파의 자유의 진치가 구성되어 만들어져야 돼요. 사실 그동안 저도 우파 운동하면서 뭐 수많은 대중 집회에 참여해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집회가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였잖아요. 광화문 집회에 저도 버스 대질해가지고 여러 번 올라왔다 갔다 하면서 수십만 수백만의 물결 속에 제가 같이 휩싸여가지고 그런 어떤 감동도 제가 같이 느꼈어요. 그런데 과연 그 모임이 그런 진지로, 자유의 진지로 구성되고 조직화됐나 이겁니다. 모이고 나면 그냥 흩어졌잖아요. 흩어졌어요.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렸어요. 남는 게 없다 이게요. 남은 게. 예? 그리고 우리가 1000만 명 서민운동 많이 했잖아요. 막 쓰고 뭐 조국이 사퇴시키자. 지금도 아마 서민운동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서민운동 해갖고 이름하고 전화번호 써가 내 본들 그게 뭐가 남느냐 이겁니다. 조직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전화번호만 가지고 뭐하냐 이겁니다. SNS 그 카톡방이나 문자 띄워가지고 거의 몇 명이나 동참하냐 이겁니다. 정광 목사님이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1000만 명의 후원자가 있다. 1000만 명이 매달 얼마씩 낸다. 그럼 실제로 돈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입니다. 실제로 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믿는 그들 몇 사람 빼놓고는 서명한 사람들 중에서 동참한 사람이 돈 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좌파의 진치들은 매월 돈을 냅니다. 매월 돈 내요. 매월 4만 5만씩 회비를 낸다니까요. 근데 우파의 단체는 그런 돈 내는 단체가 거의 없어요. 제가 만나본 수많은
우파 시민단체에 100명, 1000명이 회비내는 단체들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름뿐이에요, 이름뿐. 명단만 짜들어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남는 게 없더라니까요. 이래갖고 안 된다 이겁니다.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하태경이를 떨어야 되겠다 하는데 어떻게 떨굴 거냐 이겁니다. 개개인들은 아무리 마음에 우러나고 하더라도 이게 조직화되지 않으면은 이뤄낼 수 없는 거예요. 조직화돼야 돼. 우파가 조직화되어 자유진취를 튼튼한 자유진취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만들어야 좌파와 싸워내서 이기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3년 몇 개월 동안에 우파 운동 하면서 많이 따라가 보고 해봤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대중집회, 지금까지와 같은 이 모임 가지고는 뭔가 안 되겠다. 물론 그게 필요했어요. 지금까지 필요한 거는 분명히 맞는데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고 이걸 진지로 만들고 조직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앉으신 분들이야말로 가장 우리 아이들, 손주들의 미래를 너무너무 걱정한 분들이 다 모였잖아요. 어떻게 지켜낼 거냐 이겁니다. 좌파의 진지가 사라지느냐? 정권 교체는 됐지만 그들의 진지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있다니까. 100만 명이 넘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매달 4, 5만 원씩 회비내는 단체가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거냐 이거죠.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민노총과 싸울 수 있는 우파의 자유 진취를 구축하자, 만들자 라고 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를 저는 세웠어요. 이 목표를 지금은 꿈 같은 얘기인데 이 꿈을 우리 한번 꾸보자. 함께 죽을 때까지 이거 한번 만들어 보고 죽자 이거죠. 예?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제가 제시한 게 있습니다. 2년 뒤에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에 국회의원 선거를 참 그전에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번에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의 대선 압승이잖아요. 압승인데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너무나 저질스럽다 이런 생각합니다. 너무나 수준이 낮다 이겁니다.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 정치인들 뽑았잖아요. 근데 뭘 알고 뽑은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겁니다. 몇 명이나. 예? 적어도 광역단체장 정도는 뭐 워낙 알려진 사람들이지만 그 밑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제대로 알고 찍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나 이겁니다. 그냥 번호만 보고 찍었잖아요. 2번만 보고 무조건 찍었잖아요.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어떤 이념과 우리 역사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지 제대로 알고 찍은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준 낮은 선거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거는 적어도 그런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번호만 보고 찍어 왔잖아. 지금도 이번 지방선거도 그렇게 했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냐 이겁니다. 제대로 알고 찍자는 거죠. 제대로 알고 찍자.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고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파의 시민단체가 튼튼한 자유의 진취가 구축돼 가지고 그게 실제로 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표가 없으면 안 옵니다. 표가 없으면 안 와요. 그래서 우파 시민단체가 표로서 그들을 심판하고 당선도 시키고 탈락도 시키고 할 수 있다는 그런 표의 힘을, 응집된 힘을 보여줘야 돼요. 흩어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직된 10명이 조직되지 않은 100명을 이깁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에 그 민주당의 그 무슨 해가 하나 있잖아요. 철험회인가 그게 가입된 사람이 10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170, 80명 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막 휘젓고 있단 말이에요. 조직되지 않은 개인은 그냥 모래알이에요. 우리 아무리 아이들 걱정하고 우리 나라를 걱정하고 하더라도
그냥 나 혼자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정치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직으로 만들 것이냐. 이제 제가 제안한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1000명의 회원을 우리가 모집하자. 국회의원 선거구별.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같으면은 해운대에 갑구 을구가 있잖아요. 갑구 을구에 인구가 얼마 됩니까? 합하면 한 40만 명 됩니다. 한 선거구에 보통 17, 8만 명 있어요. 거기에. 그 중에 우파 유권자가 최하 60% 있잖아요. 60% 우파 유권자 중에 그럼 10만 명이 우파 유권자예요. 각 선거구마다. 10만 명 중에 1000명을 우리가 회원으로 이끌어내자 이겁니다. 저는 각 선거구별로 10명 정도만 마음 딱 맞는 사람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다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부산에 선거구별 1000명의 조직된 그 조직이 만들어지면은 부산에 합하면 모두 몇 개죠? 18개잖아요. 18,000명이 됩니다. 18,000명이 모인 조직이 되면은 국회의원 출마할 사람들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조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직이 되려면은 명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명단은 몇만 있어봐야 아무 쓸데가 없어요. 회비가 걷어져야 돼. 회비. 예? 그래서 제가 제시한 거는 뭐냐, 월 10,000원씩은 내자. 우리가 월 10,000원 정도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 정도 우리 내야 되지 않느냐. 예. 근데 10,000원도 부담스러운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은 1,000원 이상 내려야지. 예? 1,000원, 2,000원 자발적으로. 그래서 기본 월 회비 10,000원을 기본으로 하되 부담스러운 분은 1,000원 내도 좋다. 오히려 1,000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내 주변에 확산시키는 거예요. 나 혼자 할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씩 모아가지고 이게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될 수 있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 보자 이거죠. 이게 언제까지냐? 2년 뒤입니다. 2년 뒤 총선 전까지. 그래서 제가 그런 의견을 최근에 제시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 자체를 한 게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한 달 정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우파 시민단체가 해야 될 역할이 과연 뭐냐? 좌파의 민노총과 싸울 수 있는 우파의 자유의 진치를 만들자 이거지. 만들려면은 선거구별로 표로 심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단체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선거구별로 1,000명의 회원을 우리가 조직해보자. 그거는 불가능한 목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마음 먹으면 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부산과 붙어 있는 김해, 양산, 창원 이 구역에 선거구가 모두 부산이 18개고 김해, 양산, 창원 합하면은 모두 27개 선거구가 됩니다. 27개 선거구마다 이런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모으자 이거지. 모아가지고 일단 500명을 1차 목표로 삼았습니다. 500명이 모아지면은 이걸 전국 조직화할 거예요. 전국적으로. 제가 우파 시민운동 하면서 3년 8개월 동안 하면서 남은 게 뭐냐? 제 휴대폰에 우파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의 휴대폰 명단이 남아있어요. 이게 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한 몇 명 되는가 세알려 보니까 한 4,000명 정도 돼요. 예, 한 4,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그동안 서울의 광화문에 그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다음 부산에 여러 대중 집회하면서 적어낸 분들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분들에게 제 뜻을 밝히고 이런 운동에 동참하자고 하니까 실제로 참여하겠다는 분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100통 전화하면은 서너 분 나옵니다. 서너 분. 그만큼 우파라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해요. 예? 제가 요구하는 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이 조직, 이 단체의 이름을 올리고 월 10,000원 내지 1,000원 이상 회비 내고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 동참하자 권유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파라고 하는 분들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말씀도 좀 드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단체를 모아가지고 그러면은 부산만 하면은 선거구별 1000명인데 모두 합하면은 18개인가 18,000명 되잖아요. 18,000명이 되는 회원을 가진 큰 조직이 될 건데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면은 출마할 사람들이 당연히 오지 말아야 해도 올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나름대로 파워가 생기잖아요. 파워,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이 힘을. 그래서 이 조직의 리더가 누가 돼야 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일단 오지 마라 할 거예요. 정치를 하고 출마한 분들은 여기 와서 뭔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출마한 사람이 오지 마라. 일단은 아무 욕심 없는, 아무런 욕심도 없고 나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일을 해보겠다는 순수한 마음 가진 실버 세대가 이 운동의 주체가 돼야 된다. 60대, 70대, 80대,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들도 죽기 전에 이 일 하고 죽자 이거죠.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여가지고 1000명, 10,000명이 되면은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절로 올 거다 이겁니다. 절로 올 거다. 그래서 이 모임에 지도자가 누가 돼야 되느냐. 저는 이름 있는, 제가 그동안 우파운동 하면서 지도자라고 부산에 이름 있는 분들을 많이 내세워 봤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이름 없는 분들 이 한 푼, 두 푼 내고 같이 동참하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의 지도자는 많이 군유한 분들이 지도자가 될 거예요. 많이 군유한 분. 내가 이 운동에 내가 동참하고 군유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10명 이상 가입시킨 분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10명 혹은 어떤 분은 20명, 많은 분은 50명, 100명 가입시킨 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이제 이미 제가 시작했고 제가 한 달 정도 하면서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분이 현재까지 한 40명 정도를 제가 같이 모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 그분들에게 자기 휴대폰에 있는 명단들 적어도 휴대폰에 각자 휴대폰에 적어도 뭐 한 몇백 명은 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파운동에 동참할 가능성 있는 분들 명단을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분들에게 이런 모임의 취지를 알리고 동참을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중에 이제 제가 우리 최승림 지사님께 한 부탁을 드릴 건데요. 오늘 오신 분들 제가 저희 이런 취지에 동참을 하시겠다면 이거는 임자가 따로 없다 이거죠. 많이 가입시키고 군유한 분들이 지도자가 된다. 그리고 처음에 정치하는 분들은 처음에는 저는 오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 욕심 없는 사람, 내가 무슨 지위를 가지겠다, 내가 있으면 이득을 취하겠다 이런 생각 아무 없는 분들이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실버 세대의 무욕의 꿈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실버 세대가 무욕의 꿈, 욕심을 내려놓자 이거죠. 욕심을 내리는데 꿈을 함께 꾸자. 어떤 꿈이냐? 좌파와 싸울 수 있는 자유의 진치를 구축할 수 있는 꿈을 꿔보자. 부산에서 만약에 한 500명이라도 만들어지면은 저는 전국 조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의 전화도 제가 있어요. 그분들에게 기다려봐라. 부산에서 만들어 놓고 연락하겠다. 제가 그렇게 해놨거든요. 우리 부산에서 그런 우파의 자유의 진치를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하태기 같은 인물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진 그런 단체를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